스타크래프트,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캔디 크러쉬를 만든 회사는 어디일까요? 그럼 이 유명한 게임들을 만든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을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래에도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게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제작사이자 공급사입니다. 주로 콘솔, PC, 모바일 기기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죠. 더불어 e스포츠 리그를 주최하고 있으며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을 활용하여 광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이 합쳐진 기업입니다. 액티비전은 FPS 게임으로 유명한 콜 오브 듀티를 만든 회사죠. 블리자드는 우리에게 친숙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하스스톤 등을 만든 회사이자 e스포츠 리그도 주기적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킹은 캔디 크러쉬를 만든 회사로 주로 모바일 기기에서 활동 중입니다. 특히 블리자드는 배틀넷이라는 게임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액티비전과 블리자드 둘 다 e스포츠 리그도 주최하고 있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게임만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합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풀게임, 다운로더블 컨텐츠, 마이크로 트랜잭션, 서브스크립션으로 나뉘죠. 먼저 풀게임은 게임을 1회 구매 후 영원히 소장 및 이용할 수 있는 구매 방식입니다. 다운로더블 컨텐츠는 DLC로 알려진 풀게임 구매 후 추가 컨텐츠를 즐기기 위한 추가 확장 컨텐츠입니다. 마이크로 트랜잭션은 소액 결제라는 뜻으로 게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스크립션은 구독 모델로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예시로 들 수 있죠. 일반적으로 게임사들은 심각한 매출 불균형을 겪습니다. 이는 풀게임 비즈니스 모델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게임이 출시한 월 또는 분기에 매출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하지만 블리자드는 매출 구조를 4가지를 이용하여 매출이 불균등한 계절성을 없앴다고 합니다. 더불어 플레이어들은 마이크로 트랜잭션 및 다운로더블 컨텐츠를 구매 후 게임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 및 접속자 수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새 게임 개발보다 후속작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매출 예측이 쉬우며 기본 판매량이 높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높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2010년 이후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17년을 제외한 꾸준히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험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메시지로도 보이네요. 게임 컨텐츠를 확장할 때에는 이미 성공적인 게임 라이센스를 타사에서 사오는 식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업으로 확장하려 할 때 킹을 인수하여 캔디 크러쉬를 가져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게임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게임의 마케팅은 상상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자사 게임을 이용하여 신작 게임들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집단의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률은 높고 이에 따른 비용은 거의 없겠죠. 더불어 블리자드의 게임 플랫폼인 배틀넷을 이용하여 고객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블리자드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배틀넷을 켜야 하는데 이에 따른 배틀넷 접속자 수는 항상 상당히 높게 유지되며 이 모든 접속자들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대중의 여가 시간을 노리고 있는 기업으로 모든 여가 시간을 노리는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등도 게임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 상대로 분류하는 것이죠. 더불어 컨텐츠 회사답게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지적 재산권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운영하는 게임들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지적 재산권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게임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니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접속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해요. 2019년 기준 월 평균 접속자 수는 4억 900만 명이었으며 이는 18년도보다 5천만 명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블리자드와 킹은 감소하였으나 액티비전만 2배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는 12월 달에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을 출시하며 신작이 나온 것에 대한 계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월 평균 접속자 수는 3,6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액티비전 역시 접속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이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도 감소하였습니다. 게임사별로 구분해둔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세 회사 전부 감소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지역별 매출로 살펴보면 전 지역에 대하여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기별 매출은 주력 상품이었던 콘솔과 PC는 감소하였으며 모바일은 12월에 출시한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던 중 게임 개발비가 몇 년째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6년도에 킹을 인수한 것을 제외하면 게임 개발비는 사실상 6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죠. 다만 매출 부분을 제외한 다른 전통적인 데이터들은 매우 준수한 편입니다. 부채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현금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게임사가 아닌 게임 기업이 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업이익도 2011년도부터 20%와 30% 사이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안정적이죠. 킹을 구매하기 직전에도 현금을 많이 쌓아뒀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라이센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출 부분에서 균등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가는 여전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가 $50 아래로 내려가고 경영진이 미래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유익하고 재미있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